지금 당장 이 잘못된 생각을 멈추세요. 나이 들면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이라는 그 생각 말입니다.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유순덕 할머니는 올해 79살이십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삼성서울병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다가 담당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온몸이 자꾸 무겁고 잠도 잘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영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약도 드시고 계신데 이전보다 더 피곤하다고 하셨지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부부관계가 줄어드신 이후로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지 않으셨나요? 유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런 것과 건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되물으셨지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유순덕 할머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관계는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까지 여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부부간의 신체적 친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장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고 우울증 발생률도 훨씬 낮으며 평균 수명까지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족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 몸 안에 활력조절 물질 균형이 서서히 흐트러졌고 그것이 피로감, 수면장애, 의욕 저하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연관성을 짚어드리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담과 치료를 통해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노년기 친밀감에 대한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 들면 그런 욕구 자체가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천천히 조용하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충분한 친밀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친밀감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배우자가 없으면 이 문제는 해당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 자체를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친밀감은 반드시 부부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스킨십, 손을 잡아주는 행동, 다정한 포옹이 모두 우리 몸에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혼자이신 분들도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부부관계를 오래 안 해도 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당장 무언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 내부에서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부부간의 신체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약 35%에서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심장 건강을 위해 약을 드시고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친밀감이 그에 못지않은 보호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부관계 중에 우리 심장은 약간 빠르게 뜁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것은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심장과 혈관에 줍니다. 규칙적으로 이 자극이 주어지면 심장 근육이 유연하게 유지되고 혈관 벽의 탄력도 보존됩니다. 반대로 이런 자극이 오랫동안 없으면 혈관이 서서히 굳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별도로 운동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하거나 체력이 달리거나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부부간의 따뜻한 신체적 접촉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아주 좋은 대안적 신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두 분이 함께하는 신체 활동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혈압 수치가 높은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따뜻한 시간을 보낸 뒤에 혈압이 오히려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내과팀이 고혈압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규칙적으로 신체 접촉을 유지하는 분들의 혈압 변동폭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유의미하게 작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활력 조절, 물질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수십 가지의 활력 조절 물질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피로감, 불면증, 기분 저하, 통증, 민감도 증가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부부간의 신체적 친밀감은 이 활력 조절 물질 균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두 가지 물질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천연 진통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부부관계 중에 활발하게 분비되어 몸 곳곳의 통증을 줄여줍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한 어르신들이 배우자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오히려 몸이 가뿐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감과 신뢰를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부부 사이의 정서적 결합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고 서로 안아주는 행동만으로도 이 물질이 분비됩니다.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폐경 이후에 여성 활력 조절 물질 수치가 크게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신체적 친밀감이 이 활력 조절 물질 환경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보조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활력을 유지하는 물질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빠르게 줄어들면 기력 저하, 근육 감소,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규칙적인 부부관계는 이 물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건강과 우울증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사이에서 노년기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고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십니다. 이 외로움이 쌓이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우울증은 다시 신체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부부간의 신체적 친밀감은 이 외로움과 고립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 중 하나입니다. 서로 가까이 있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서로를 보살피는 행위는 우리 정신에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이것은 단지 기분 좋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화학적 균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배우자와 규칙적으로 신체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노년기 우울증 발생률이 약 40% 낮았습니다. 또한 같은 신체 질환을 앓고 있어도 부부간의 친밀감이 있는 어르신들이 치료 예후가 더 좋고 회복 속도도 빠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신과 몸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아파서 치료받을 때 정작 마음의 치료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만 치료하고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는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어떤 약보다도 5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이 마음에는 더 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면역 기능과 감염 예방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면역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하나도 젊은 사람보다 오래 앓고 폐렴 같은 감염증에 걸리면 회복이 더디고 위험합니다.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규칙적인 부부관계는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액 속에서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특수 단백질의 수치가 규칙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운동, 영양관리, 충분한 수면과 함께 실천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신체적 친밀감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경우 외로움으로 인한 만성 긴장과 압박감이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긴장과 압박감이 지속되면 우리 몸의 방어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긴장과 압박감을 낮추고 그것이 다시 면역 기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의 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못 자신다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새벽에 자꾸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낮에도 피곤한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 장애는 노년기 건강의 큰 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이 힘들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부부관계 후에 분비되는 여러 활력 조절 물질들은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깊은 잠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우자와 가까이 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십니다. 배우자의 체온을 느끼고 숨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년기 수면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나 의외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잠을 잘 자야 낮에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고 낮에 활기차게 지내야 배우자와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과 따뜻한 부부관계는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뇌 건강과 기억력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의학 분야에서 매우 주목받는 연구 주제 중 하나가 친밀한 관계와 뇌 건강의 연관성입니다. 신체적 친밀감이 유지될 때 우리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고 뇌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기능합니다. 반대로 고립과 단절이 길어지면 뇌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배우자와의 따뜻한 교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에서도 배우자와 규칙적으로 신체 접촉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한 교감이 뇌 속 신경 연결을 활성화하고 긍정적인 감정 회로를 꾸준히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배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외출을 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장벽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몸의 불편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어르신들은 이전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건조함과 불편함 때문에 부부관계 자체가 두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몸에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건조함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으러 병원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에게 상담하면 나이에 맞는 관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절한 안내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젊었을 때처럼 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나이에 맞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벽은 배우자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부부 사이라도 이런 주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십니다. 한국 전통에서 부부 사이의 내밀한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직한 대화 없이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원하면서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오해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배우자를 배려해서 말 못하고 다른 쪽도 배우자를 배려해서 말 못하다가 두 분 모두 그리워만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을 먼저 잡으세요. 등을 토닥여주세요. 오늘 당신이 보기 좋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을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유순덕 할머니처럼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이나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 친밀감은 꼭 부부관계의 형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녀나 손주와 자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도 우리 몸에 비슷한 긍정적 신호를 줍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과 어울리고 따뜻한 신체 접촉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혼자이신 분들은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골반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노년기 건강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를 아끼고 가족과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혼자이신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입니다. 네 번째 장벽은 질환이나 약물의 영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약, 당뇨약, 우울증약 등 여러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 중 일부 약물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약물 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창피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의사들은 이런 상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여쭤봐 주세요. 심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중에는 부부관계 중에 심장에 무리가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걱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걱정입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이라면 부부관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심장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최근에 심장 시술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먼저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안내 아래에 안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장벽은 심리적인 죄책감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특히 종교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표현으로서의 친밀감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유순덕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런 죄책감이 있으셨지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족에 대한 최선의 도리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장벽은 자녀와의 동거 상황입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자녀와 함께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두 분이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단둘이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관계는 꼭 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서로 안아주고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모두 소중한 친밀감입니다. 두 분만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서로 다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곧 자녀들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드린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하루 한 번 배우자의 손을 먼저 잡으세요.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밥을 먹고 나서 배우자의 손을 먼저 잡아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몸 안에서 유대감 물질을 분비시키고 두 분 사이의 온기를 되살립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도 이 작은 행동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함께 걷는 시간을 만드세요. 부부가 함께 걷는 것은 신체 건강에도 좋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며 서로에 대한 친밀감도 높여줍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를 함께 하시면 운동 효과와 함께 부부관계도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걷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나란히 앉아서 함께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친밀감을 키웁니다. 거창한 주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몸은 어때요?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쌓이면 두 분 사이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실천은 골반 근육 운동을 매일 하세요. 이것은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요실금 예방, 혈액순환 개선, 생식기관 건강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아랫배 근육을 천천히 조였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하루에 10번에서 1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 두부와 같은 콩류 음식들이 혈관 건강을 돕고 활력 조절 물질 균형에도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막고 몸 전체의 순환을 방해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된장국, 나물 반찬, 생선구이 같은 전통 음식들이 혈관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이 현대의학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9번째 실천은 정기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노년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혈액검사에서 활력 조절 물질 수치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정상이라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몸 안의 상태를 아는 것이 건강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삼성서울병원처럼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의 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더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번째 실천은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모든 실천의 근본입니다. 나이가 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늙은 몸이라고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할 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도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건강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유순덕 할머니는 그날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혼자 지내고 계시지만 자녀들과 자주 포옹하고 골반 근육 운동을 매일 하시고 이웃 어르신들과 매일 아침 함께 걸으십니다. 어떤 약보다도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그 따뜻한 손 한 번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